감히 우리 손녀를 오gat 못 살게 굴고 해고까지 해? 회장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손녀님을 못 알아봤고 죽을 줄을 지었습니다. 너도 해고야,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한 반전이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벌 손녀가 신분을 숨기고 카페 알바를 하다가 겪게 되는 놀라운 사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수입차들이 즐비한 거리, 명품 매장들이 늘어선 이곳에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다. 지상 15층 규모의 현대식 상업용 건물. 1층에는 국내 최고의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스커피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전 7시. 매장 문이 열리기 30분 전 한 젊은 여성이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이름은 이손주. 21살,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손주야. 오늘도 일찍 왔네. 먼저 출근해 있던 선배 알바생 박미선이 반갑게 인사했다. 네, 언니. 오늘 오픈 제가 맡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매번 이렇게 일찍 오면 피곤하지 않아? 젊은 애가. 괜찮아요. 아침 공기도 쐴 겸 일찍 나오는 거예요.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매기 시작했다. 박미선은 손주를 보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참 신기한 애야.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렇게 성실한 애가 어디 있어? 손주가 이 매장에서 일한 지 벌써 3개월째. 그녀는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했다. 그나저나 오늘은 또 어떤 트집을 잡으실까? 미선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손주도 잠시 표정이 굳었다. 그분이란 바로 이 매장의 대리점주이자 스타스커피 본사의 전무이사인 김문재였다. 40대 중반의 김문재는 스타스커피 창업자의 조카라는 배경으로 빠르게 승진한 인물이었다. 본사 전무이사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직접 이 매장의 대리점주를 겸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매장이 강남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며 월 매출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손주야, 오늘 특히 조심해. 어제 본사 회의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퇴근할 때 보니까 표정이 정말.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오픈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했다. 대학생 알바 5명, 파트타임 바리스타 1명. 총 6명의 직원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이 매장을 운영했다. 오전 8시.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요. 카페라떼 벤티, 얼음 적게요. 주문이 쏟아졌다. 손주는 능숙하게 POS기를 다루며 주문을 받았다. 3개월간의 경험이 그녀를 이미 베테랑 알바생으로 만들어 놓았다. 손주씨, 저기 VIP 손님 오셨어요. 동료의 외침에 손주가 고개를 들었다. 입구로 들어서는 것은 이 건물 9층에 사무실을 둔 로펌의 변호사였다. 손주는 재빠르게 그의 단골 메뉴를 기억해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에스프레소 더블샷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드릴까요? 오, 역시 손주씨는 기억력이 좋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주의 세심한 서비스에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오전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다. 오전 11시. 잠시 손님이 뜸해지자 직원들은 숨을 돌렸다. 휴, 오전 러시는 정말 죽겠어. 그러게. 오늘 유난히 손님이 많았어. 직원들이 잠시 쉬는 사이 매장 문이 열렸다. 쿵쾅쿵쾅.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김문재 전무였다. 저 전무님.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김문재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오늘 매출 어때? 아, 예. 오전에 손님이 많아서 어제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좋을 것 같다고? 확실한 게 아니라 아직 정확한 집계는. 쯧쯧.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김문재는 혀를 차며 매장 안을 둘러봤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구석구석을 훑었다. 여기 테이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 지금 바로 닦겠습니다. 한 직원이 황급히 행주를 들고 달려갔다. 그리고 저기 쓰레기통 넘치기 직전이잖아. 이게 관리야?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다야. 제대로 일 좀 하라고.
김문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매장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쪽을 쳐다봤다. 손주는 조용히 카운터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또 시작이구나. 김문재의 이런 행동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는 매일같이 매장에 들러 직원들에게 트집을 잡고 화를 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때로는 사소한 실수를 크게 부풀려서. 손주. 갑자기 손주의 이름이 호명됐다. 네, 전무님. 너 오늘 오픈할 때 원두 재고 확인했어?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서는 여기 있습니다. 손주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김문재는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꼼꼼히 살폈다.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손주는 항상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 김문재는 내심 화가 치밀었다. 이 계집애가 맨날 빈틈이 없어서. 그는 서류를 툭 던지듯 카운터에 놓았다.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해. 네, 알겠습니다. 손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문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매장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직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휴, 오늘은 그나마 빨리 가셨네. 손주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어? 그냥 참는 거죠, 뭐. 손주는 담담하게 웃었다. 사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특별한 경험이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그녀는 늘 삼성전자 회장의 손녀, 이천의 부사장의 딸로만 불렸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잘 보이려 했고 교수들도 특별히 대우했다. 그것이 싫어서 휴학을 하고 한국에 왔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만술 회장의 가르침을 따랐다. 사람을 알려면 밑바닥부터 경험해봐야 한다.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손주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기로 했다. 강남의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며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물론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에서 일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아버지 이천의 부사장은 강남 일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손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가까운 카페에 지원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미 일을 시작한 후라 그대로 계속하기로 했다. 아빠도 모르실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이천의 부사장은 워낙 바빠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았다.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겨두고 매달 임대료만 받을 뿐이었다. 점심시간.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손주는 쉴 틈 없이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서빙을 했다. 손주씨, 이거 좀 도와줘요. 네, 지금 갑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좋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뿌듯함.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오후 2시. 점심 러시가 끝나고 매장이 잠시 한산해졌다. 손주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얻어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할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손주야, 잘 지내고 있지?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언제나 응원한다. 손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만술 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삼성전자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분. 그는 손주에게 늘 강조했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어도 능력은 물려줄 수 없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라. 그래서 손주는 어릴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 다른 재벌가 자녀들처럼 고급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일도 없었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봉사활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다. 그런 교육 덕분에 손주는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랐다. 손주야, 쉬는 시간 끝났어. 미선의 목소리에 손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지금 갑니다. 다시 카운터로 돌아온 손주. 오후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녀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이 경험이 큰 자산이 되겠지. 그녀는 단순히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서비스의 본질, 조직 생활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몸소 배우고 있었다. 훗날 삼성전자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서 필요한 경험들이었다. 물론 지금은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모른다. 그저 성실한 대학생 알바일 뿐. 오후 5시.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매장을 찾기 시작했다.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또 하나요? 에스프레소 샷 추가해주세요. 주문이 빗발쳤다. 손주는 능숙하게 음료를 만들어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그녀의 손놀림은 이미 전문 바리스타 수준이었다. 와, 손주씨 실력 진짜 늘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배 바리스타가 감탄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워낙 열심히 배우니까. 손재주도 좋고. 칭찬에 손주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때였다. 다시 매장 문이 열리며 김문재 전무가 들어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스타스커피 본사의 부장급 직원 2명이 함께였다. 전무님, 이 매장이 그렇게 매출이 좋다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아서요. 김문재는 뿌듯한 표정으로 매장을 소개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매출을 올린 것처럼. 실제로는 직원들의 노력과 좋은 위치 덕분이었지만, 하지만 직원 관리가 좀 힘들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김문재가 직원들을 흘끔 쳐다보며 말했다. 손주를 비롯한 직원들은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세 사람은 매장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음료 3개 가져와. 김문재가 손주를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네, 무엇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3개.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손주는 공손하게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김문재의 무례한 태도에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저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손주는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래서 김문재의 행동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전무이사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음료를 만들어 가져다주는 손주. 여기 있습니다. 그래. 김문재는 음료를 받으며 손주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너 대학생이지? 네. 무슨 과?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 그럼 나중에 뭐 할 건데? 사장이라도 될 거야? 김문재와 동료 부장들이 비웃듯 웃었다. 손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요즘 시대에 그게 어디 쉬워? 하하. 손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카운터로 돌아왔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다. 참아야 해.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그녀는 김문재가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권력 앞에서는 굽실거리면서 약자에게는 오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경멸스러웠다. 저녁 7시. 손주의 근무 시간이 끝났다. 수고했어, 손주야. 조심히 들어가. 네, 언니도 수고하세요.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손주. 그녀는 간단한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운동화 차림이었다. 어디서 봐도 평범한 대학생. 매장을 나서는 손주를 지켜보던 김문재가 피식 웃었다. 쯧쯧, 공부는 뭘 하겠다고 경영학과를 다녀. 결국 저렇게 알바나 하고 다니는데.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컸고 손주의 귀에도 들렸다. 하지만 손주는 모른 척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건물을 나섰다. 밤거리를 걸으며 손주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무례한 사람도 만났지만 친절한 손님도 많았다. 이 모든 경험이 그녀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 자신이 삼청전자를 이끌게 될 때 이 경험들이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손주는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내일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다. 그리고 또다시 김문재의 트집과 무례함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녀는 이만술 회장의 손녀답게 강했고 인내심이 있었다. 그날 밤 삼청전자 본사 회장실. 이만술 회장은 손주에게서 온 문자를 읽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손주 잘 자라고 있구나.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손녀께서 너무 힘든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힘든 일? 그게 바로 배움이네. 편한 길만 걷다가는 진짜 세상을 모르게 돼. 하지만 내가 삼청전자를 일으킬 때도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을 다 했어. 그래서 사람 마음을 알게 됐지. 이만술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다. 손주도 그렇게 배워야 해.
밑바닥부터.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저 어딘가에서 손주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견뎌라, 손주야. 내가 진짜 리더가 되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단다. 그리고 회장은 알지 못했다. 머지않아 손주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손주는 여느 때처럼 30분 일찍 매장에 도착했다. 손주야, 왔어? 먼저 와있던 미선이 반겼다. 네, 언니. 오늘은 제가 오픈 준비 다 할게요. 고마워. 나 어제 너무 피곤해서. 괜찮아요. 쉬세요. 손주는 능숙하게 오픈 준비를 시작했다. 원두 재고 확인, 우유와 시럽 보충, 머신 점검, 매장 청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다. 오전 8시. 매장이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손주씨, 오늘도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손주의 밝은 미소에 손님들도 기분 좋게 커피를 받아갔다. 이런 평화로운 아침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10시. 김문재 전무가 매장에 들이닥쳤다.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다들 모여.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직원들이 긴장했다. 어제 매출 보고서 받았는데 목표치보다 3% 부족하더라고. 전무님, 어제는 평일이라. 미선이 조심스럽게 변명했다. 평일이면 어때? 목표는 목표야. 달성 못하면 너희 책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김문재는 직원들을 한 명씩 노려봤다. 그의 시선이 손주에게 머물렀다. 손주, 너. 네, 전무님. 너 어제 퇴근할 때 냉장고 문 제대로 닫았어? 네,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확인했다고? 그럼 왜 오늘 아침에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 있었어? 예. 손주는 당황했다. 분명히 문을 닫았다. 2번이나 확인했다. 제가 확실히 닫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확인했어. 하지만 이것 봐. 내가 실수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계속 우기기만 하면 어떡해? 김문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손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명히 자신은 제대로 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결국 손주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분명히 이번만 넘어가는 거야.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둬. 김문재는 협박하듯 말하고는 매장을 나갔다. 직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주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주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 손주는 휴게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김문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을 텐데 왜 직원들을 괴롭히는 걸까? 그때 미선이 들어왔다. 손주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저 양반이 저래. 언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직원들한테 심하게 구는 거예요? 미선은 한숨을 쉬며 앉았다. 글쎄, 들은 얘기로는 본인이 능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백으로 올라갔대. 그래서 콤플렉스가 있나 봐. 콤플렉스요? 응. 본사 사람들도 뒤에서 수군거린대. 실력은 없으면서 자리만 높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전형적인. 그래도 손주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네, 언니. 고마워요. 하지만 손주의 마음은 무거웠다. 단순히 자신이 혼나서가 아니었다. 이런 불합리한 조직 문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안타까웠다. 내가 언젠가 삼청전자를 이끌게 되면 이런 문화를 절대 만들지 않을 거야. 손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김문재가 또다시 매장에 나타난 것이다. 손주. 네, 전무님. 오늘 저녁에 본사 회의가 있어. 너 남아서 정리 좀 해. 저는 오늘 6시에 퇴근이. 그게 중요해. 내가 일이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하지만 오늘은 개인 약속이. 약속? 학생이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취소해. 김문재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는 가버렸다. 손주는 어이가 없었다. 개인 시간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건 너무하잖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바생의 입장에서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손주는 약속을 취소하고 저녁까지 매장에 남았다. 저녁 8시.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손주 혼자 매장 정리를 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재고를 정리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니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났다. 휴. 손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매장 문을 잠갔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다. 오늘 정말 힘들었다. 평소에는 잘 견디는 손주도 오늘만큼은 기운이 빠졌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손주는 문득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밑바닥부터 배운다는 건 좋다.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참아야 할까? 아니야. 이것도 배움이야. 손주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자신도 똑같이 겪어봐야 한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에 도착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손주에게는 편안한 쉼터였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무님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남용하는 모습. 약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사람. 손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문재는 매일같이 매장에 들러 직원들을 괴롭혔다. 특히 손주를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삼았다. 손주, 이 청소 이게 뭐야? 손주, 음료 만드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손주, 손님한테 대답할 때 목소리가 작아. 크게 해. 끊임없는 트집과 잔소리. 손주는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런 손주를 안타깝게 바라봤다. 손주야, 너 왜 그렇게 참고만 있어? 화내도 돼. 괜찮아요. 제가 더 잘하면 되죠.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손주는 억지로라도 웃었다. 실제로는 마음에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났다. 김문재의 괴롭힘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손주, 오늘부터 너 화장실 청소도 해. 화장실 청소는 제 업무가 아닌데요. 업무가 아니라고? 내가 시키면 업무야. 하지만 계약서에는. 계약서? 그럼 계약 해지할까? 손주는 할 말을 잃었다. 해고 위협까지 하다니. 이건 명백한 갑질이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손주는 꾹 참고 화장실 청소까지 맡았다. 다른 직원들은 분노했다. 이건 너무하잖아. 손주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같이 항의하자. 하지만 손주는 말렸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손주야, 언니들까지 피해받을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손주는 씩씩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손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이게 맞는 건가요?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의미 없어지니까. 조금만 더 견디자. 손주는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알지 못했다. 이 시련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올 거라는 것을. 2주가 더 지났다. 손주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다. 김문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그녀는 참았다. 곧 학기가 시작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때까지만. 손주는 자신에게 기한을 정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어느 금요일 오후, 매장에 중년의 부부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손주가 밝게 인사했다. 아메리카노 2개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주는 정성껏 음료를 만들었다. 에스프레소를 뽑고 얼음을 담고 물을 부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부부는 음료를 받아들고 테이블에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저기요. 부인이 손주를 불렀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요? 손주는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다시 만들 것까지는. 그냥 물 좀 더 넣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손주는 음료를 가져와 물을 추가했다. 이렇게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부는 만족스럽게 음료를 마셨다. 손주는 안도하며 카운터로 돌아왔다. 별일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30분 후, 김문재가 매장에 들어섰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손주, 네, 전무님. 너 아까 손님한테 뭐라고 했어? 예?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손님이 컴플레인 걸었어. 컴플레인이요? 손주는 어리둥절했다. 아까 그 부부는 만족스럽게 가셨는데 손님이 전화해서 그러더라. 직원 태도가 불친절했다고. 그럴 리가요. 제가 또 우기기 시작이네. 손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김문재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친절하게? 손님이 컴플레인 거는데? 그건 이것 봐, 손주.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김문재는 손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다음에 또 이러면 진짜 해고야. 알겠어? 손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억울했다. 정말 억울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김문재는 비웃듯 돌아섰다. 오늘 너 혼자 마감해. 벌이야, 벌. 하지만 오늘은.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소리치고는 매장을 나갔다. 손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 직원들이 다가왔다. 손주야, 괜찮아? 저 손님한테 정말 친절하게 했어요. 근데 알아, 우리 다 봤어. 내 잘못 아니야. 그럼 왜? 손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손주야, 울지 마.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만. 손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처음으로 매장에서 눈물을 보였다. 다른 직원들도 울먹였다. 이건 너무해. 정말 너무해. 그날 저녁, 손주는 혼자 매장을 정리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을 끝냈다. 지친 몸으로 매장 문을 잠그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할아버지였다. 손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손주야,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손주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왜 그래, 손주야? 무슨 일이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손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김문재의 괴롭힘, 부당한 대우, 오늘 있었던 억울한 일까지. 이만술 회장은 조용히 손주의 이야기를 들었다. 손주야, 네, 할아버지. 거기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 할아버지 마음이 아프구나. 아니에요. 저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밑바닥부터 배워야 한다고. 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만술 회장은 손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우리 손주가 정말 강하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손주야, 명심해라. 부당한 일을 참는 것과 배우는 건 다른 거야. 네, 내가 지금 겪는 건 부당한 일이야. 그걸 참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렴.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손주는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의 말이 위로가 됐다.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런데 손주는 몰랐다. 이만술 회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를 불렀다는 것을. 당장 알아봐. 손주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네, 회장님. 그리고 그곳 사장이 누군지도. 알겠습니다. 이만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 손녀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다음 주 월요일, 손주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주말 동안 충분히 쉬어서 그런지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이번 주도 힘내자. 그런데 매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손주야, 너 들었어? 뭘요? 본사에서 감사 나온대. 감사요?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나 회계를 점검하는 것이다. 왜 갑자기 감사를? 모르겠어. 근데 오늘 온대.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감사가 나오면 업무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전 11시. 매장에 정장을 입은 남자 6명이 들어왔다.
스타스커피 본사 감사팀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허둥지둥 맞이했다. 대리점주는 어디 계십니까? 저 전무님은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럼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급히 김문재에게 연락이 갔다. 30분 후 김문재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감사라니. 김문재 전무님이시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감사팀은 김문재를 따로 불렀다. 그들은 매장 구석의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꺼냈다. 최근 이 매장에 대한 컴플레인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컴플레인이요? 네. 직원 관리 부실, 갑질 의혹 등. 김문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죠. 감사팀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들은 매장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면담을 시작했다. 최근 매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대리점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웠다. 그런데 감사팀은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김문재 전무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요. 업무 외에 일을 시킨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직원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마지막으로 손주가 불려갔다. 이손주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손주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김문재의 보복이. 이손주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사실만 확인하려는 겁니다. 감사팀의 진지한 눈빛에 손주는 용기를 냈다. 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손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감사팀은 꼼꼼하게 기록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손주가 나왔다. 김문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무슨 사실? 김문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전무님께서 하신 행동들을요. 이것이. 김문재가 손주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감사팀이 나타났다. 김문재 전무님, 잠깐만요. 네. 김문재는 어쩔 수 없이 감사팀을 따라갔다. 손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나는 건가? 그날 오후 감사팀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김문재는 창백한 얼굴로 매장에 남아 있었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피했다. 너희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김문재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이 험악했다. 이건 누군가 꾸민 거야. 누가 나를 조사하라고 시켰어. 김문재는 의심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손주에게 향했다. 설마 저 계집애가? 손주를 노려보는 김문재. 손주는 그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졌다. 혹시 더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손주가 퇴근하려는데 김문재가 막아섰다. 손주, 잠깐. 네, 너 오늘 감사팀한테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사실? 무슨 사실을 말했는데? 김문재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다. 전무님께서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신 것들요. 부당하게? 내가 언제? 매일 트집 잡으시고 폭언하시고 업무 외에 일 시키시고 그게 부당한 대우야? 그건 교육이었어. 교육이요? 손주는 어이가 없었다. 그래, 교육. 너희들이 제대로 일 못해서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전무님, 그건.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김문재가 소리쳤다. 손주는 한 발 물러섰다. 너 때문에 내가 본사한테 찍혔어. 이 책임 어떻게 질래?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고자질한 거 아니야?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손주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실? 좋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김문재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넌 해고야. 예? 해고. 알아들었어? 너 같은 직원 필요 없어. 해고는 부당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면 어쩔 건데?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해봐. 어디? 내가 이기나. 김문재는 비웃으며 매장을 나갔다. 손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해고. 정말 해고를 당한 건가? 이럴 수가. 손주는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에게. 그날 밤 이만술 회장은 손주의 전화를 받고 분노했다. 감히 내 손녀를 해고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확인해봐. 그 김문재라는 사람 신상을 이미 조사해뒀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만술 회장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타스커피 전무이사. 그리고 저 건물 대리점주. 네, 그리고 회장님. 그 건물은 이천의 부사장님 소유입니다. 이만술 회장은 놀랐다. 손주가 아들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천혜는 알고 있나? 아마 모르실 겁니다. 손주님께서 신분을 숨기셨으니까요. 그렇겠지. 이만술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 내일 당장 움직인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손주한테 사과하라고 해야지. 제대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손주는 매장에 가지 않았다. 어차피 해고당했으니까. 대신 집에서 쉬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다른 알바를 구해야 하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손주야, 나다. 아빠. 아빠. 손주는 놀라서 문을 열었다. 아버지 이천의 부사장이 서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들어가도 되겠니? 응, 들어와. 이천에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응, 괜찮아. 아늑해. 손주야. 왜?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내가 알바하다가 해고당했다고.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그리고 알게 됐지. 내가 내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도. 손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아빠. 말 안 하고.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내 건물에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몰랐으니. 이천에는 딸을 꼭 안아줬다.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가 해결할게. 해결이라니? 그 김문재란 사람 제대로 혼내줄 거야. 아빠. 그리고 손주야. 응.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낸 거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이천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주도 울컥했다. 고마워, 아빠. 이제 그만 혼자 힘들어하지 마. 가족이 있잖아. 응. 그날 오후 김문재는 매장에서 여느 때처럼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이손주 없으니까 너희가 일 더 열심히 해야 돼. 직원들은 불만스러웠지만 참았다. 그때였다. 매장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멈춰섰다. 그리고 마흐바흐한데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만술 회장과 이천의 부사장이 있었다. 저게 뭐야?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김문재도 밖을 내다봤다. 뭐지? 저 사람들은. 이만술 회장 일행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어리둥절하게 인사했다. 이만술 회장은 매장을 둘러보더니 물었다. 김문재 전무가 누구입니까? 김문재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김문재입니다만. 누구십니까? 삼청전자그룹 회장 이만술입니다. 예? 김문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삼청전자 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그럴 리가. 회장님께서 왜 여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만술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내 손녀를 괴롭혔으니까요. 손녀요? 김문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매장 밖에서 손주가 걸어 들어왔다. 할아버지. 손주야, 이리 와. 손주는 할아버지 옆으로 갔다. 김문재는 그 모습을 보고 이해했다. 설마. 이 손주가 회장님 손녀? 그렇습니다. 이만술 회장이 확인해줬다. 김문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봐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천의 부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오해? 우리 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매일 트집 잡고 폭언하고 급기야 해고까지 했다고. 그건. 김문재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만술 회장이 말했다. 김문재 전무. 당신은 오늘부로 스타스커피에서 해고됩니다. 회장님, 제발. 그리고 이 건물에서도 나가십시오. 건물주의 명령입니다. 이천의 부사장이 덧붙였다. 아닙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김문재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이만술 회장은 단호했다.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할 기회를요.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김문재는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매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다. 그들의 동료 손주가 재벌가 손녀였다니.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직접 와서 손주를 괴롭힌 사람을 해고시켰다니. 이만술 회장은 직원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그동안 이곳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관리자가 부임할 것이고 근무 조건도 개선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만술 회장은 손주를 바라봤다. 손주야, 네 할아버지. 넌 정말 잘 견뎠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손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길고 힘들었던 시간이 이렇게 끝나다니. 이천의 부사장도 딸을 껴안았다. 고생했어, 딸. 괜찮아, 아빠. 좋은 경험이었어. 너 정말. 가족의 따뜻한 포옹. 주변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김문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김문재가 매장에서 끌려나간 후 매장 안은 여전히 술렁였다. 손주가 재벌가 손녀였다니. 완전 영화 같아. 직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이만술 회장은 직원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 손녀가 신분을 숨기고 여기서 일한 것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회장님. 미선이 황급히 대답했다. 손주는? 아니, 손주 씨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거들었다. 이만술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손주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군요. 그는 손주를 바라봤다. 손주야, 인사하렴. 네, 할아버지. 손주는 직원들 앞으로 나섰다. 언니들, 오빠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신분을 숨긴 것 미안해요. 아니야, 손주야. 미선이 손주를 껴안았다. 넌 그냥 손주였어. 우리한테는. 언니. 손주는 눈물을 흘렸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손주를 안아줬다. 고생했어, 손주야. 넌 정말 대단했어. 따뜻한 위로에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이천의 부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구나. 잠시 후 감정이 정리되자 이만술 회장이 말했다. 자,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회장님. 이천의 부사장이 대답했다. 먼저 스타스커피 본사에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천에는 전화를 걸었다. 스타스커피 대표이사에게 직접. 여보세요, 대표님. 삼청전자 이천의 부사장입니다. 부사장님. 무슨 일로? 귀사의 김문재 전무가 제 소유 건물에서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 딸을 부당 해고했습니다. 따님이요? 네. 이 건에 대해 귀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는 이미 저희가 했습니다. 김문재 전무는 해고됐으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천회. 이만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리고 이 매장은 새로운 관리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요. 좋아. 그리고 직원들 처우도 개선하게. 당연합니다. 두 사람은 직원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직원들은 감격했다. 한편 매장 밖 김문재는 주저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도 명예도 미래도.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다. 왜 직원들을 그렇게 대했을까? 왜 권력을 남용했을까? 특히 손주. 그 성실하고 착한 아이를 왜 괴롭혔을까? 김문재는 허탈하게 웃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손주였다. 전무님. 뭐야? 비웃으러 왔어?
아니에요. 손주는 조용히 김문재 앞에 섰다. 전무님, 저는 전무님이 벌 받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사람을 제대로 대해주셨으면 했어요. 전무님도 분명 좋은 사람이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하신 거죠. 김문재는 고개를 숙였다. 손주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 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시면 돼요. 손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김문재는 손주를 올려다봤다. 너 정말 착하구나.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괜찮아요. 저도 배웠으니까요. 뭘 배웠는데? 사람을 대하는 법이요. 그리고 진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도요. 손주는 미소 지었다. 김문재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김문재는 일어서서 손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손주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전무님. 매장 안으로 돌아온 손주. 이만술 회장이 손주를 불렀다. 손주야, 이리 와. 네, 할아버지.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저는 그냥 아니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지. 이만술 회장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란다. 할아버지, 내가 훗날 삼청전자를 이끌게 되면 오늘의 경험을 꼭 기억하렴. 네, 명심할게요. 사람은 지위나 권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이천의 부사장도 다가왔다. 손주야, 너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 아빠. 이제 미국 돌아가서 학교 다닐 거지? 응. 그런데 아빠, 왜? 저 한 학기만 더 쉬어도 될까요? 더 쉬겠다고? 네.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손주는 직원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언니들, 오빠들이랑 조금 더 일하고 싶어요. 직원들은 감동했다. 손주야. 이만술 회장이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렴. 내가 원하는 대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손주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모두가 덩달아 웃었다. 그날 저녁, 이만술 회장은 회장실로 돌아왔다.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 오늘 일 잘 처리되셨습니까? 그렇네. 손주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손주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지? 우리 손주가 최고지. 이만술 회장은 뿌듯해했다. 그런데 회장님, 왜? 김문재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건 그 사람 하기 나름이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응.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야. 이만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아니냐지. 김문재가 이번 일로 뭔가 깨닫길 바라네. 회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한편 손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동료들의 우정도 확인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강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도 할 수 있어. 뭐든지. 손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준 것. 김문재가 무릎 꿇은 것. 그리고 자신이 용서한 것. 이게 진짜 힘이구나.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힘.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배웠다. 손주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매장에 출근할 것이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열심히 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이 배운 것이니까. 다음 날, 손주는 평소처럼 매장에 출근했다. 직원들이 반겼다. 손주야, 왔어? 응, 언니들. 오늘도 잘 부탁해. 그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아니, 조금 달랐다. 분위기가 훨씬 밝았다. 김문재가 없으니 모두가 자유로웠다. 그나저나 새로운 매니저는 언제 오려나? 글쎄, 부사장님이 직접 선발하신다던데. 와, 기대된다. 직원들은 설렜다. 그때 매장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부임한 매니저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사했다. 박소영 매니저는 환하게 웃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좋은 매장 만들어봐요. 네, 새로운 시작이었다. 손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역시 사람이 중요하구나. 좋은 리더 아래서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나쁜 리더 아래서는 모두가 불행하다. 나도 언젠가 좋은 리더가 될 거야. 손주는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3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스타스커피 강남점은 새로운 매니저 박소영의 리더십 아래 더욱 발전했다.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했고 매출도 상승했다. 무엇보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손주야, 오늘 VIP 손님 많이 오신다. 알았어, 언니. 준비 다 됐어. 손주는 여전히 매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었다. 박소영 매니저의 추천으로 부매니저로 승진했다. 손주씨, 재고 확인 부탁해요. 네, 매니저님. 손주는 책임감 있게 일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리더십은 모두가 인정했다. 특히 박소영 매니저는 손주를 높이 평가했다. 손주씨는 정말 특별해요.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하고요. 과찬이세요, 매니저님.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훗날 큰 사람 될 거예요. 박소영은 손주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이천의 부사장이 직접 설명했으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가르쳤다. 손주씨, 리더는 먼저 솔선수범해야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손주는 박소영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값진 경험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매장이 한산한 시간, 손주는 카운터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손주야. 고개를 들어보니 할아버지 이만술 회장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 손주는 반가워 뛰어갔다.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허허, 손녀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이만술 회장은 매장을 둘러봤다. 많이 변했구나. 네, 새로운 매니저님이 오시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그래, 넌 잘 지내고 있고? 네,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손주의 환한 미소에 이만술 회장은 흐뭇해했다. 그래, 그렇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할아버지, 커피 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응, 아메리카노 하나. 알겠어요. 손주는 직접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다. 정성껏 사랑을 담아서. 여기요, 할아버지. 고맙다, 손주야. 이만술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 정말요? 그럼 손녀가 만든 커피인데 안 맛있을 리가 있나?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손주야, 물어볼 게 있는데. 뭐예요, 할아버지? 넌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니? 손주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처럼. 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정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리더요. 이만술 회장은 감동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제 롤모델이에요. 하지만 손주야, 리더가 되는 건 쉽지 않단다.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려고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이만술 회장은 손주의 손을 잡았다. 손주야, 넌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할아버지가 보증한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슬슬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아, 네. 다음 학기 시작하려면 다음 달에는 가야 해요. 손주는 아쉬워했다. 여기 떠나기 싫은데. 그래도 학교는 마쳐야지. 공부도 중요하니까. 네, 알겠어요. 그리고 손주야. 네.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니? 손주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삼청전자에서 일하고 싶어요. 밑바닥부터요. 밑바닥부터? 네.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밑바닥을 알아야 꼭대기를 이해한다고요. 허허, 내 말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물론이죠. 이만술 회장은 뿌듯해했다. 손주는 자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좋아. 그럼 졸업하고 오너라. 할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특혜는 없다. 당연하죠.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하하. 역시 내 손녀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한 달 후, 손주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마지막 출근 날,
직원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손주야, 이거 우리가 준비했어. 케이크와 선물. 손주는 감동했다. 언니들, 고마워. 우리가 고맙지. 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 그리고 너 덕분에 김문재한테서 해방됐고. 하하. 모두가 웃었다. 박소영 매니저도 나섰다. 손주씨,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배울 것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손주씨한테 배웠어요. 진심으로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손주씨는 타고난 리더예요. 훗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박소영은 손주를 꼭 안아줬다. 손주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모두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고마워, 손주야. 직원들이 하나둘 손주를 안아줬다. 따뜻한 포옹, 진심 어린 작별 인사. 손주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공항. 손주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아빠, 엄마 잘 다녀올게. 응, 조심히 가렴. 공부 열심히 하고. 당연하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뭘, 손주야. 할아버지가 고맙지. 미국 가서도 할아버지 가르침 잊지 않을게요. 그래, 명심하렴. 이만술 회장은 손주를 꼭 안아줬다. 손주야,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자신감 가지렴. 네, 할아버지.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할아버지가 있단다. 알겠어요. 손주는 출국장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니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손주도 손을 흔들었다. 다녀올게요, 모두. 비행기 안. 손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켰다. 나는 이제 알아. 진짜 힘이 무엇인지. 권력이나 돈이 아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다. 김문재 전무님도 잘 지내고 계시려나. 손주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교훈을 얻었기를 바랐다. 한편 서울 어딘가 김문재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전무이사에서 알바생으로. 큰 추락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했지만 받아들였다. 이게 내가 갈 길이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손주처럼. 그는 손주에게서 배웠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김문재는 공손하게 손님을 맞이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다시 시작이야. 제대로. 2년 후. 손주는 일리노이 주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삼청전자 본사. 손주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특혜 없이 공개 채용으로. 신입사원 이손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생산 현장에 배치됐다. 회장의 손녀가 생산직으로.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손주는 개의치 않았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지. 밑바닥을 알아야 꼭대기를 이해한다고. 손주는 열심히 일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동료들과 밥을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손주씨, 회장님 손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일해요? 편한 자리도 많을 텐데. 배우고 싶어서요.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회사를 이끌겠어요? 동료들은 감동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손주는 그렇게 3년을 현장에서 보냈다. 생산, 영업, 마케팅, 재무. 모든 부서를 거쳤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인정받았다. 손주 대리, 정말 똑똑하네요. 일 처리가 깔끔해요. 사람도 좋고. 손주는 실력과 인품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5년 후. 손주는 이사로 승진했다. 30대 초반의 나이의 이사. 빠른 승진이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으니까. 손주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주는 겸손했다. 그리고 여전히 직원들을 소중히 여겼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손주를 진심으로 따랐다. 역시 손주 이사님은 다르다. 10년 후. 이만술 회장은 85세가 됐다. 은퇴를 결심했다. 이사회가 열렸다. 다음 회장은 누구로 할 것인가? 당연히 이천의 부사장님이죠. 하지만 이천의 부사장님은 사양하셨습니다. 그럼 이손주 전무를 추천합니다. 이손주 전무. 네.
그녀의 능력과 인품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젊지 않습니까? 나이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중요하죠. 결국 만장일치로 손주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손주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 날, 손주는 단상에 섰다. 수많은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존경하는 삼청전자 가족 여러분, 손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섭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직원들이 숙연해졌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카페 알바를 하며 서비스의 중요성을 배웠고 생산 현장에서 땀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손주는 직원들을 바라봤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주 회장님,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손주는 미소 지었다. 객석 한편에 이만술 전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다. 잘했다, 손주야. 정말 잘했어. 옆에는 이천의 부사장. 아버님, 손주가 정말 훌륭하게 컸습니다. 그렇네. 우리 손주가 이제 다 컸구나.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 그래. 대를 이을수록 더 나아지는 법이지. 두 사람은 뿌듯해했다. 그날 저녁, 손주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하지만 손주는 긴장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일정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전국 사업장 방문 일정을 잡아주세요. 전국 사업장이요? 네. 모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감동했다. 역시 다른 회장님이시다. 그렇게 손주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현장을 중시하며 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했다. 삼청전자는 그녀의 리더십 아래 더욱 성장했다.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기업 문화가 달라졌다.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공정한 회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회사. 그리고 손주는 늘 기억했다. 카페 알바 시절, 김문재의 괴롭힘, 할아버지의 가르침, 동료들의 우정.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들었다. 어느 날, 손주는 우연히 그 카페 앞을 지나갔다. 스타스커피 강남점. 추억이 깃든 곳.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어머, 손주씨. 박소영 전 매니저였다. 지금은 스타스커피 지역 총괄이 되어 있었다. 매니저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들었어요. 회장님 되셨다면서요? 네, 부끄럽지만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축하해요. 두 사람은 반가운 포옹을 나눴다. 커피 한 잔 할래요? 네, 좋아요. 손주는 예전에 자신이 서 있던 카운터를 바라봤다. 그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야. 손주씨, 무슨 생각해요? 아, 그냥 옛날 생각이요. 힘들었죠? 네, 솔직히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렇죠. 그 경험이 손주씨를 만든 거니까. 맞아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참, 김문재 씨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작은 카페 운영하신대요. 직접. 정말요?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소문났어요. 손주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때 일이 큰 교훈이 됐나 봐요. 좋은 일이에요. 손주는 진심으로 기뻤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희망이다. 저녁. 손주는 할아버지 이만술 회장을 찾아갔다. 이제는 은퇴해서 집에서 편히 쉬고 계셨다. 할아버지. 오, 손주야. 왔구나. 네, 할아버지. 오늘 옛날 카페 갔다 왔어요. 그래. 어떻던? 좋았어요. 추억도 나고. 손주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정말 소중했어요. 허허, 그래. 도움이 됐다니 할아버지도 기쁘구나.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손주야.
내 능력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손주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이만술 회장도 손녀를 꼭 안아줬다. 손주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삼청전자를. 네, 맡겨주세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다. 손주처럼 꿈을 향해 나아가며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며. 에필로그. 10년이 더 흘렀다. 이손주 회장의 리더십 아래 삼청전자는 세계 1위 기업이 됐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따로 있었다.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사회공헌 1위, 윤리경영 1위. 손주는 이익보다 사람을 중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큰 성공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손주는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다.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대답했다.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손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성공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손주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손주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이만술 회장의 사진.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할아버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손주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직원들과의 미팅, 신규 사업 검토, 사회공헌 프로젝트.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일이었으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손주는 작은 카페 알바생에서 세계 1위 기업 회장까지 왔다. 긴 여정이었다. 힘든 여정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고 모든 경험이 값졌다. 이게 내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야. 손주는 미소 지으며 다음 서류를 펼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며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손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 성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겸손함에서, 성실함에서,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책임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